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이렇게, 뭡니까? 키워드 인수를 이용하는 이러한 방법론적인 내용을 봤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디폴트 인수, 기본값에 들어가는 거 봤고요. 그리고 리턴 값이 없는 경우에 대한 예제도 이렇게 한번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좀 더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가 아마 함수 다시 1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듈로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하는 방법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모듈을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어차피 뒤에 다시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해도 되고요. 자, 역시 반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할 거는, 우리가 구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는 그러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 실습, 이 문제를 풀어보는 내용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EX10이라고 우리가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포즈 걸어놓고, 자, 구의 부피를 계산하는 함수, 함수명을 sphere, sphere, 뭡니까? 맞나요? P가 빠졌네요. sphere 볼륨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sphere 볼륨이라는 함수를 작성하여 뭡니까? 작성하여 보자. 그리고 뭡니까? 반지름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뭡니까? 구의 부피를 구해라. 구의 부피를 계산하는 거죠. 반지름을 던져주면서 이해됩니까? 반지름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구의 부피를 구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테스트하라.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풀어야죠. 그죠? 어떻게 풀어야 돼요? 포즈 걸어놓고 먼저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직접 찾아서 해봐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알려드릴게요. 자, 구의 부피 공식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4 나누기 3분의 4죠. 그죠? 3분의 4. 그죠? 그리고 나서 곱하기. 그죠? 곱하기 하고 파이가 될 겁니다. 그죠? 파이를 하고 그리고 곱하기 뭡니까? 반지름의 세제곱이 되죠. 그죠? 아래 세제곱이 바로 부피의 공식이다. 그죠? 구의 부피. 맞나요? 이렇게 해놓고 포즈 걸어 놓으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이어서 바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한번 풀어 보세요. 알겠죠? 반드시. 자, 그래서 자, 여기서 합니다. df 해서 함수를 정의하는데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라면서요. 그러면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 그대로 붙여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사용자로부터 이 r이라는 이거를 받아야 되니까 이 r의 값을 매개 변수로 받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라디어스라고 이렇게 반지름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볼륨이라는 뭡니까? 지역 변수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이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붙여놓고 여기에다가 .0 해줘야죠. .0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갈로로 일단 묶어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요? 파이 곱하라고 했죠. 파이는 어디 있는데요? 3.14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insert 해서 뭐 매스를 만약 매스 모듈을 이렇게 insert를 하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곱하기라면서요, 그죠? 곱하기 해서 여기에다가 매스 점 파이를 우리가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래 세제곱이라면서요, 그죠? 그래서 매스의 파워 파워 POW 함수 아시죠, 그죠? 이거의 세제곱이니까 우리가 R 값을 라디어스에, 그죠? 이거의 세제곱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의 결과값을 리턴을 해주면 될 겁니다. 볼륨을,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구의 부피를 구하는 함수를 선언 및 구현을 한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이제 입력을 받는 거예요. 라디어스, 그죠? 라디어스 맞나요? 네, 라디어스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역시 실수값으로 던져줘야 되니까, 그래서 자, 플롯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여기가 아니죠.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자, 구의 반지름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우리가 받아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뭡니까? 반지름이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라디어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라디어스 하고 뭡니까? 구의 부피는 부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우리 함수 호출하면 된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스피어 볼륨 하고 여기에다가 라디어스를 이렇게 던져주면 되겠더라 라는 것이죠. 맞나요? 자,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컨트롤 쉬프트 F10을 이용을 합니다. 자, 하니까 구의 반지름을 입력을 하시오라고 나왔으니까 자, 10을 한번 넣어보죠. 넣으니까 반지름이 10.0인 구의 부피는 4188, 그죠?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0이니까 여기에 라디어스가 10이 들어갔으니까 세제곱을 했으니까 1000이 될 거고요. 1000에다가 3.14 얼마를 곱했으니까, 그죠? 거기에 곱해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볼륨 값을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라운드 처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라운드를 이렇게 치는데 이 함수를 호출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하고 자, 이게 이거고 이게 바뀌죠. 그죠? 이거죠. 라운드가. 그럼 여기에다가 소수점 자리를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두 자리까지만 표시하게끔 자, 안 보이시죠? 자, 요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서 자, 5다 하니까 9의 부피는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스피어 볼륨 라운드 제가 잘못 입력했군요. 이게 아니고 여기 두 번째 자리죠. 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다시 5를 입력을 하면 이제 이거는 딱 떨어지는 모양이네요. 다시 10을 해보죠. 10 이렇게 하니까 요렇게 잘 나오더라 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반지름이 10인 뭐 혹은 5인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받으면 이렇게 반지름을 구하는 함수를 이렇게 반지름이래. 구의 부피를 구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자, 이렇게 구의 반지름을 입력을 해서 구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풀으셨죠? 예. 못 푸셨으면, 여러분들 보시고, 남의, 타인의 소스를 보고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모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반복을 하시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볼 거는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용자 본인 인증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혹은 우리가 스팸으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회원가입을 할 때나 뭐 아니면 뭐 그쵸, 회원가입할 때겠죠. 뭐 그럴 때 우리가 확인 문자라고 해서 이렇게 난수로 이제 난수 형태로 생성을 해가지고 그 값을 입력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뭐 본인 인증할 때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본인 인증을 위해서 인증번호 전송이 될 때 그게 무작위적으로 랜덤된 숫자들이 날아가거든요. 통상.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흉내를 내보는 일회용 패스워드 생성기를 한번 만드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파이썬 파일 하고요. ex11이 될 겁니다. 11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 뭘 할 거냐면 일회용, 그죠? 일회용 뭡니까? 패스워드. 일회용 패스워드, 일회용 패스워드 생성기를 이용하여서 3개의 패스워드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회용 패스워드니까 그러니까 난수를 이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난수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할까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일회용 패스워드의 길이는 그죠? 6개 자리로 한정한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난수가 발생되는 그 내용은 뭐라고 할까요? 난수가 발생되는 범위 값을 지정을 해주는데 지정을 아래와 같이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안에서만 난수가 발생되게끔 문자열을 줄 겁니다. 난수 발생 문자열의 형태는 문자열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A, B, C, D, E, F, G 이거 하지 말고요. 그냥 숫자만 합시다. 0, 1, 2, 3, 4, 5, 6, 7, 8, 9 요렇게 이제 해서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일회용 패스워드 뭐 본인 인증 프로그램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 문자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6자리를 무작위적으로 뽑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출력 결과는 121212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00000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역시 포즈를 걸어 넣으시고 한번 실행을 해 보시기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df 하고요. 우리가 패스워드니까요. 여기 그러면 우리 난수 발생해야 되니까 인포트 해야죠. 그래서 랜덤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고요. 함수를 정의하는데 자, 여기에다가 패스워드를 생성하는 거니까 get password 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예요? 매개 변수 없어요. 그죠?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매개 변수 없고 리턴 값은 존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문자열 숫자 값이죠. 그죠? 그래서 numstr이라고 할게요. 이 값을 우리가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먼저 대입을 시켜 놓고요. 그리고 이제 발생시킬 패스워드라는 이 문자열을 초기화를 시켜 주도록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6자리를 만들려고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반복문을 돌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for 하고 I, in 하고 range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6까지 하면 되죠. 그죠? 6까지 해서 자, 여기에서 돌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인덱스를 구해 보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포문에서 시퀀스의 대상이 되는 게 문자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문자열은 뭐 인덱스를 가진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합니다. 랜덤 함수 모듈에 있는 그죠? range를 우리가 쓸 겁니다. range 이거 뭐예요? 얘는 어떠한 범위의 값을 우리가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range는 우리가 여기 길이잖아요. 그죠? 이 길이에 대한 내용을 줄 겁니다. 아시겠죠? 이 길이에 대한 내용을 주게 되면 range는 이 길이를 여기다가 그 범위 값을 지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랭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자, num str을 이렇게 넣었어요. 넣으면 이 num str의 길이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10이잖아요. 그죠? 10이니까 얘는 문자열이니까 인덱스가 0부터 9까지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이 되어 줌으로써 0에서부터 9까지의 인덱스를 사이의 범위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패스워드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패스워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하면 되죠. 플러스 해서 뭐 num str에 인덱스 값을 이렇게 우리가 6번 돌면서 그 값을 더해 나가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리턴을 하고 여기다가 패스워드를 딱 입력을 하면 되는 것이죠.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흉내를 한번 내보죠. 프린트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서 발송한 발송한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우리는 뭘 호출해 보면 돼요. 그쵸? get 패스워드를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호출하면 얘가 패스워드를 리턴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실행될 때마다 이거는 내용이 다르겠죠? 맞습니까? 자, 뭐 누구로부터 입력받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봐요. 이게 아니죠.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눌러주시고 002584 그 다음 310467 그리고 395151 그죠? 이렇게 우리가 나온다는 거죠. 696468 442606 이렇게 계속 랜덤하게 발생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3개의 패스워드를 생성을 하라고 했으니 이거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전부 다 다르게끔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뭡니까? 본인 인증을 위해서 발송한 문자들이 이러한 형태로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 했던 것들이고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다 앞에서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잠시만요. 문제를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우리가 10진수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이진수로 변환하는 문자열 형태로 변환하는 그러한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 우클릭을 해서 마지막 예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이썬 파일이 되고요. 자, 역시 ex해서 12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래서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용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로부터 그죠? 10진수를 입력받아서 그죠? 문자 이진수로 이진수 문자열로 변환, 그러니까 이진수 문자열로 변환하여 반환하는 뭡니까? 함수 이렇게 데시멀이죠. DC to 바이너리의 약자인 by n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숫자가 넘어오니까 num이라는 매개 변수를 받는 이러한 함수를 작성하고 테스트 하라 해보시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딱 포즈 걸어 놓으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10진수를 받아서 이진수를 문자열로 변환을 하여 반환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일단 def 하고 dc2 바이너리 해서 여기에다가 자, 매개 변수로 num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함수의 선언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문자열을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바이너리, 물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숫자 10이나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진수로 바꾸고 16진수로 바꾸고 이러한 메서드들, 함수들 다 존재합니다. 근데 그 함수들을 우리가 이렇게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너리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초기화를 일단 해줍니다. 그리고 자, 무한 루프를 루프를 돌 건데요. 자, 어떠한 조건 while문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은 n이 즉 넘버가 0이 아닐 때까지 돌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value라는 변수, 지역 변수를 하나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넣을 거냐 하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서 num 우리가 퍼센트 알죠? 그래서 2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2로 나누어서 떨어져서 0이 나오면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if 해서 예를 들어서 value 이렇게 하고 equal 하고 0이 되었어요. 만약에 0이 되었다. 그러면 이거를 이진수의 즉 바이너리 저기 지역 변수에다가 우리가 붙여 넣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바이너리를 하고요. 그리고 equal 하고 여기에다가 0을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 바이너리를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else를 해도 될 거예요. 그죠? 어차피 우리가 만약에 10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2, 5, 0, 2, 그죠? 그리고 1. 그래서 이진수로 나타날 때는 0과 1밖에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else라고 하면 이거는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else 해놓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1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죠. 그래서 넘버를 자, 소수점 자리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나누기를 하는데 자, 2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기를 해 줘야 되죠. 이거를 num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num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num 여기다가 num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num 이렇게 입력을 해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함수 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10진수를 입력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10진수니까 데시멀이잖아요. 데시멀 넘버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int 함수를 써서 input 해서 여기에다가 10진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프린트를 해주면 될 거예요. 프린트 하고 자 10진수 10진수 그죠? 10진수 누구를 10진수 하고 여기에다가 dcnum 10진수 뭐뭐를 그죠? 뭐뭐을 뭐 10을 뭐 되겠죠. 그죠? 2진수로 변경한 값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여기다가 호출하면 되죠. 뭘 호출하면 돼요? 위에 선언한 얘를 호출을 하면 되죠. 그죠? 여기에다가 호출하고 여기에다가 매개 변수로 우리가 주는 dc 그죠? dc num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될 겁니다.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트롤 쉬프트 F10을 눌러보죠. 10진수를 입력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간단하게 10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하니까 자 10을 2진수로 제가 여기에 리턴을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리턴 안 하니까 none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저번에 우리 확인했다 그죠? 예. 그래서 리턴을 해서 자 패스워드 맞죠? 바이너리군요. 바이너리를 리턴을 해줘야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변화된 값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 왜 이렇게 하는지 자 실행을 해보면 10진수를 10으로 입력을 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세요. 나누기 2를 했던 이유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소수점 자리도 없애지만은 다음 이거는 이렇게 나머지만 구하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나누기 2를 해야 결국에는 얘가 0에 도달을 해서 루프를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나눠주지 아니하면 계속 10이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돼서 되는 거죠. 그래서 10진수 10을 2진수로 변경한 값은 1010이 맞죠? 그죠? 예. 이거 다 하실 줄 안다. 그죠? 그래서 뭐 이왕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온 김에 그거 한번 볼까요? 저 뭐죠? 뭐라고 하죠? 파이썬에서 우리가 진법 변환하는 함수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뭐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뭐 우리가 지금 가만 있어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았다. 그죠?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자,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진법 변환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프린트 해서요.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자, 바이너리라는 이 함수가 있어요. 이거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을 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알아보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프린트 하고 여기에다가 쭉 이렇게 해서 좀
요거하고 좀 대비되게끔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자, 그리고 이 넘버 찍는 거는 이제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했어요. 10진수 10이에요. 자, 하니까 어때요? 1010이 위에서 나왔고 이거는 1010인데 뭐예요? 0B다 그죠? 0B. 이거는 0B라는 뜻은 이진수다라는 걸 의미해요. 바이너리의 약자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이 바이너리 함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진수로 변환하는 내장 함수예요. 내장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팔진수로 바꾸는 거는 oc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팔진수로 바꾸는 거예요. 8. 그리고 헥스가 있습니다. 헥사 코드 해가지고. 그래서 헥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자, 역시 10을 입력을 해보고요. 자, 10을 보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앞에는 0으로 통일이 됐고요. 얘는 이진수, 바이너리니까. 얘는 옥트, 그죠? 8진수기 때문에 1, 2가 맞죠? 10을 8진수로 바꾸려고 하면 8로 나눠야죠, 그죠? 그래서 몫이 1이고, 그리고 얘는 2가 돼서 1, 2가 맞습니다. 그리고 16진수죠. 16진수는 어떻게 돼요? 0에서부터 9까지는 그대로 가요. 그죠? 그런데 10부터 15까지는 A, 12A, 그리고 B가 11, C, D, E, F가 끝이에요. 이게 16진수예요. 그래서 16진수는 앞에 X, 0X가 붙는다라고 제가 메모리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서 0X 100번지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메모리 번지를 나타낼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0x를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10이 되고요. 이게 11이 되고 12, 13, 14, 15가 이렇게 돼서 16진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리고 이 함수를, 내장 함수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진법 변환하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기능사나 뭐 기사나 국가고시를 칠 때 진법 변환 문제가 많이 나온다, 필수적으로 등장합니다. 한두 문제씩은.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을 검증을 하고 싶으면 요런 걸 넣고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시면 되겠죠. 맞나요? 예, 이거는 16진수가 될 거고요. 예. 이해됐나요? 예, 요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진법 변환 함수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뭐 시간이 좀 돼서 그런데 한 개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int 함수 중에서요. 자, 한번 보세요. 자, print 했어요. print 하고 이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문자열 이 값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예요? 요게 지금 문자열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붙여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프린트 해서 이거를 int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요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정수로 바꿀 거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이 값이 뭐냐? 지금 현재 이진수야. 이렇게 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10을 입력을 했고 보니까 어때요? 10이 나와버렸다. 그죠? 맞나요? 예. 이거는 즉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진수의 값을 10진수로 다시 컨버팅 10진수로 변환하는 변환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변환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이게 된다면 팔진수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얘는 지금 8진수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16진수도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0xa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얘가 지금 16진수다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이 부분을 역시 복사를 해서 우리가 자, 이거는 2진수 그리고 8진수 그죠? 그리고 16진수의 값을 10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이죠.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내용이 틀리자. 그죠? 예. 완전 반대죠.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 10을 입력을 했어요. 하니까 여기에서는 10, 10, 10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다른 진수들의 값들을 10진수로 이제 우리가 바꾸는, 그죠? 추가 형태를 우리가 요까지도 한번 살펴봤네요. 맞습니까? 예. 요렇게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파이썬이 상당히 이렇게 해주는구나 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진법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요거를 또 참조를 하시고 알고 계신다면 얼마든지 테스트 검증이 가능하겠죠. 맞나요? 자, 여튼 뭐 웃자다 보니까 이게 진수 값을 이제 이진수로 변경하는 값을 이렇게 펑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밑에 내용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게 됐네요. 예.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함수 다시 1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함수의 중요한 부분들이 또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이번 장은 6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7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6장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내용을 공부를 했다면 이제 7장에서는 조금 내용이 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